안녕하세요. 한종슬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가 보내온 사례입니다. A씨는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어서 법원 경매를 통해서 싼 토지를 찾던 중에 몇 차례 유찰되는 바람에 아주 가격이 떨어져 있는 토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싸다는 것에 너무 혹해서 그 관련 자료 중에 그 토지상에는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간과한 채로 현장에 가보지 아니한 채로 경락을 받고 말았습니다. 경락대금을 모두 지불하고 그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다음에 비로소 그때서야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현장에 가봤더니 그 토지상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주택이 한 채가 있었고 그 주택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젊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들 녀석이 사업한다고 모두 말아먹고 이 토지가 마지막 토지인데 이 토지마저 6년 전쯤 은행에 저당 잡히는 바람에 이번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은 10여 년쯤 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지은 주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재산이 유일하게 남은 재산이니까 나는 이제는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된 상태이니 나를 쫓아내든 알아서 하라고 A씨에게 배째라식으로 나왔습니다. A씨는 하는 수 없이 법원에 토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절차가 열려서 할아버지는 재판에 출석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아봤더니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를 이 토지상에서 쫓아내지도 못하고 내 집을 철거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 그러니 알아서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판을 맡은 판사도 A씨에게 말하기를 할아버지 주택을 사든지 아니면은 할아버지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는 재판을 하든지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A씨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이 사례에서 법적 쟁점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366조에 따르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인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했어야 하고 두 번째 요건으로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요건으로서는 경매로 인해서 그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바뀌게 된 경우라야 합니다. 한편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은 완성된 건물만이 아니라 완성되기 전이라도 건물의 외형상 벽과 지붕이 있고 그 건물이 완성된 다음에 어떤 모형이겠구나 하는 형식만 갖추고 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된다고 합니다. 지상권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토지 사용료, 치료를 내야 한다는 부담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치료라는 것은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지상권이 성립되게 될 경우 토지 소유자로서는 아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례와 같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경우에는 30년 동안 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A씨에게 어떤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A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법원에 조정 절차에 협의해달라고 요청해라. 그리고 조정 절차에서 할아버지랑 합의를 해라. 할아버지가 치료를 내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다만 돌아가실 때는 그 건물을 A씨의 소유로 넘겨달라고 합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대신에 할아버지에게는 생계 보태 쓰라고 약간의 돈이라도 지불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가 저지른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인의 부동산을 사면서 현장에 가보지 않았다는 잘못이 있고 두 번째 잘못은 경매를 하면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경매에 임했다는 잘못이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